누군가가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를 놔주는 게 서번트라고 해요. 냅킨 깔고 한국은 수저, 젓가락 놔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는 동안 가만히 있는 새끼가 있어. 그 새끼는 항상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의 뭐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미국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미국 갔는데 이렇게 그 백악관 앞에 노숙인 분들이 계셨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영어로 하고 계셨어요. 언론사하고. 근데 본인의 의견을 너무 정말 마치 배우처럼 그 역할하는 배우처럼 잘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영어를 잘해요. 내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영어를 썼고 우리 아빠도 영어를 썼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영어를 써요. 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힘들어져서 노숙을 하게 되든 내가 대단히 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든 내가 나이가 5살, 6살이든 나는 영어를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소통을 잘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어요. 나한테 너무 소통을 잘해주시던 선배님을 봤어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를 못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관계 맺는 것들을 좋게 관계 맺는 거를 아버지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선배에게서 선생님에게서 공동체에서 좋은 그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고 어색한 건데 또 희한하게 여기에는 별로 돈을 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야, 그걸 돈을 내고 배우냐? 그걸 무슨 시간을 내서 따로 배워? 진짜 배워야 될 거는 뭐 다른 거지. 공무원 시험, 에듀윌. 그 공무원 시험 나 배워야 되고 수능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나 그거 메가스터디 나 그거 배워야 되고 나 무슨 뭐 자격증 나 이거 배워야 되는 거지. 그거 무슨 인간이면 인간관계 다 맺는 거지.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첫 번째, 좋은 소통을 본 적이 없다. 좋은 인간관계를 별로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그거를 배울 생각이나 배울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 배우고 익힐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같은 한국말 쓰는데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야, 난 너랑은 진짜 안 통해서 나는 못 해먹겠다. 너같이 말통하지 않은 애하고 나는. 그리고 이제 가장 최악은 나와 내 자신이 안 통하게 돼버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죽음으로 버리거나 삶을 방치해서 더 이상 케어하고 매니지먼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살다 그냥 뒤지라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희한하게 잡초는 절대 심지 않는데 날라오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는 밭은 잡초를 누가 심는 거 아니거든요, 주인이. 근데 관리 안 하면 온갖 잡초들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인간관계에 와서 막 자라서 진짜 나무의 자양분들을 다 뺏어가 버릴 것 같아요. 기술은 제가 보기엔 열매 같거든요. 근데 열매는 그 밑에 뿌리에 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데일 카네기 그분도 처음에 YMCA에서 그 스피치를 하시다가 계속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열매가 좋기 위해서 잎이 어떻게 해야 되고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가지가 잎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이라는 열매로 그 근원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기술이 기술만으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기술 안에
바람도 들어가 있고 햇빛도 들어가 있고 비도 들어가 있고 땅의 모든 기운이 들어가 있고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의 집약체가 바로 기술이라는 열매로, 현상이라는 열매로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역으로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목소리나 스피치 레슨을 하면서 저 자신과 사람들하고의 임상을 통해서 좋은 스피치, 매력적인 스피치,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근원적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게 이게 통합이구나. 그래서 기술을 위한 기술은 없구나. 그게 사실은 데일 카네기의 그 말이 사실은 모든 시점에 모든 상황에 맞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그러기는 우주의 절대적 시간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작고 우주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되게 보편적이고 중요한 얘기들을 묶어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 저는 칭찬이라는 것은, 칭찬의 되게 쉬운 말은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되게 받고 싶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PD님이 해외에서 지금 왔는데,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야, 좀 쉬다 오지. 뭐 이렇게 와. 좀 시차도 적응이 안 됐는데. 아유, 또 이거 지가 책임감이 있어서 왔구만. 또 힘든데. 그냥 부랴부랴. 그거 한 거하고, 아니, 이렇게 여행을 빡빡하게 잡나? 이게 너무 리얼인 것 같아서. 이거 연기력. 연기력. 이거는 연기력. 제가 워낙 연기가 좀 삼류 연기 타고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인정이잖아요. 인정. 저 사람이 날 알아주네.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더 파이팅 해야지. 나 더 일할 때 더 파이팅 쫙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정과 칭찬은 사기의 문제예요. 근데 지적은 군기의 문제예요. 근데 최고로 좋은 건 군기와 사기가 우리가 충천할 때 가장 개인이든 조직이든 관계든 파이팅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듀케이션이 애와 듀케어의 합성어라고 해요. 애는 밖으로, 듀케어는 이끌어낸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밖으로 이끌어내냐? 그게 인정해 줄 때거든요. 그래서 보통 좋은 리더들이 명령을 많이 하지 않고 의견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기가 알아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정과 칭찬과 오히려 그를 인정함으로써 나오는 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리더십에 이렇게 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묻는 경우에 자식은 주체자가 돼요. 설령 실수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왜? 내가 주체자고 주도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하거든. 근데 그러면 저는 원초적인 그 말씀을 좀 덧붙일게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중심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냐. 댄스하고 똑같은데, 댄스할 때 내가 완벽하게 몸에 무게중심이 서 있고 내가 홀로 설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잘해야 내가 상대방 댄스에 맞춰줄 수 있어요. 부비부비는 아니에요. 자, 부비부비는 그건 클럽, 홍대 그거고, 예를 들어 내가 왈츠, 탱고, 아니 발레, 나도 솔리스트가 못 됐는데 어떻게 내가 듀엣을 하냐고요. 자, 그러면 결국 칭찬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상대방 중심으로 맞춰줄 수 있는 건 언제 가능하냐?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내면 세계가 상대적으로 건강해질 때 그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그가 잘하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시소가 있잖아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타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보면 알지만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타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 무거운 친구가 타면 이렇게 되잖아요. 더 무거운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자존심과 자존감의 상관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자존은
나의 소중함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존심은 쉽게 말하면 내 잘남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못나도 그걸 나 인정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못났으니까 저 사람한테 빨리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했으니까 난 인정해 줄 수 있어. 왜?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내가 못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에 대한 것이 자꾸 우리는 성과물로, 외모로, 학력으로, 퍼포먼스로, 돈으로, 영향력으로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자존은 우리를 되게 수평적이고 입체적으로 갖고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자존이 아니면 우리는 사람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나 경력 몇 년? 너 얼마 벌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이거 몇 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이제 커피가 라떼가 나오는 거죠. Do you like latte? 그러니까 이제 나 군대 갈 때 너 태어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때부터 내가 이걸 했어. 어디서 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직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퍼포먼스로, 돈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이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인간과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인식, 그 자존이 되게 밑바탕이 되어서 내가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해냈네. 너무 좋다. 그러면 이때 비로소 어떤 현상을 보고 질투를 하지 않고 감탄하는 거죠. 좋다. 누가 꽃을 보면서 예쁘기도 폈네. 어차피 떨어질 목련. 떨어지면 똥이야. 누가 이래. 그 정신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꽃을 질투해요? 꽃은 예뻐하는 거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선물처럼 폈냐? 딱 요 시기에. 네? 예쁨을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존이, 존재론적 자존이 낮아질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예쁘니까 나는 비교가 되어 보일까? 저 사람의 밑에 있는 가시를 드러내서 쟤를 깎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무조건 칭찬해줘라 그게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홀로 서고 내면 세계가 좋은 자존을 조금씩 갖게 되면 우리는 대화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좀 너로 갖고 갈 수 있고 우리로 그래서 갖고 올 수 있다. 그때 에듀케이션, 상대방 안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때 관계는 엄청난 시너지가 맺어질 수 있다. 그런 게 안 된다면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그것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분이 정말 중요한 걸 잘 아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사기가 훅 순간 오르고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어느 동네 사는지 알고 내가 음식 뭐 좋아하는지를 알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내 이름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씨 이렇게 한다든지 누구야 한다든지 그거는 내 존재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사기가 급속으로 오르면서 조직적으로는 퍼포먼스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든 애정이든 그거를 암기하려는 거는 그 리더의 대단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데일 카네기는 그걸 옛날부터 아신 거죠. 자, 이름을 기억해라. 근데 그 이름에서 더 확장된 게 있지 않겠어요? 어디 사는지. 제가 보기에는 센스예요. 센스는 서비스거든요. 서비스의 어원은 서번트예요. 섬김인데 섬김이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누군가가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를 놔주는 게 서번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섬김이라는 게 막 오셨습니까? 막 이런 게 섬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 것 같네. 꼭 식당 가면 회식하면 그런 현상 나오잖아요.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아도 까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물 이렇게 돌리고 이제 냅킨 깔고, 한국은 수저 젓가락 놔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는 동안 가만히 있는 새끼가 있어. 그 새끼 항상 숟가락으로 대가리를 정말 그렇잖아요. 그게 젊다고 하고 나이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배려 같거든요. 배려나 예의, 매너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또 그것도 보면 섬김을 받아본 자가 또 센스가 또 느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뭐 많이 받은 사람들이 스타트 좋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걸 흔히 말해서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나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도, 땅도. 근데 정서도 부모와 선배에게 되게 상속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한 누군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날 그렇게 해줬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왜? 내 선배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거든. 그래서 나 그때 너무 감동받았거든. 근데 너무 못 받아본 우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모님도, 그런 선배님도, 그런 선생님, 동료, 선배, 파트너들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데일 카네기의 책이라든지 먼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집대성한 좋은 그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보면 야, 이건 내가 못 받아봤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거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네. 제가 시골에서 닭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3년 전에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일반 닭들은 서양 닭하고 뭐 교미하거나 뭐 이런 품종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양계나 육계나. 근데 시골에 갔는데 조선 닭을 본 거예요. 조선의 민화에 나오는 그 닭. 근데 암탉이 있고 수탉이 3마리가 있었고 병아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가을이었는데 감을 이제 시골이어서 단감을 해서 먹으라고 탁 던져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동물의 왕국에서는요, 암사자가 보통 사냥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먹죠? 숫사자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암사자들이 먹으려면 숫사자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잡고도. 그리고 맛있는 부위를 먼저 먹어요, 숫사자가. 그리고 배가 불러지면 그 다음 서열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단감을 닭에게 탁 던졌는데 수탉이 정말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바디랭귀지로 다 느껴져요. 자기가 먼저 딱 발견하고 제가 딱 던져주는 순간 탁 다 와요. 그리고 딱 보니까 단감이야. 순간 수탉이 암탉들 뒤에서 쭈삣쭈삣 거리고 있는데 진짜 뻥 안 치고, 이건 진짜 뻥 안 치고, 이건 진짜 뻥 1도 안 치고 수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바디랭귀지에서 100% 느껴져요. 야, 니들 먼저 먹어.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딱 뒤를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탉들이 수탉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겁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심 꼬꼬꼬꼬꼬 와서 아주 꼬꼬꼬꼬꼬 막 먹어요, 새끼들하고. 그리고 먹고 나니까 수탉이 그걸 딱 먹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어렸을 적에는 항상 아빠 중심이었는데, 그리고는 순간 저런 삶도 있네. 그 언어를 본 거예요, 언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언어를 닭에게서.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서나 선생님에게서나 선배에게서나 친구에게서나 사랑도 보고 이런 언어를 받았다면, 그것도 자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면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근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상당한 오랜 시간 전부터 전 세계인들, 미국을 중심으로 되게 검증된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실존하는 어디에선가 분명히 나왔겠죠. 부모에게 못 보거나 못 받았어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런 글을 읽을 때 알고 있었지만 새로워지는 거죠.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구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먼 시간 안에 우리가 될 거예요. 요즘 내가 가까이 하는 것,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는지, 여행 가서 무엇을 가까이 했는지, 우리가 가까이 한 것이 곧 우리를 물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은 진짜 살면서 한 번은 아는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꼭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재밌으려면, 강연이 재밌으려면, 레슨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냐면 그걸 내가 해봐야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좋다는 거죠. 100점 중에 5점, 10점만 돼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해도 우린 건진 거라고 생각해요. 안다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경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가장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읽었어? 알아? 그 옛날에 나왔잖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나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거야. 그거 지금 다시 나왔구만. 왜 이 말이 나와요? 내가 그거를 읽고 내가 그걸 다시 실천해 봤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하길 수 있겠죠. 경험해 봤어. 그때. 근데 지금도 다시 그걸 경험해 보고 싶어. 그러니 책을 전에 다시 봤다고 하더라도 전 다시 보고 실험해 보자.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